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 이슈와 함께 다뤄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팀장님과 어떤 주제 볼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제입니다. 인공지능주 실적 하드웨어로 집중되는 것일까요? 최근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 이 간밤 미국 증시를 조금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외에서 2.7% 정도 밀렸고요. AMD는 오히려 시간외에서 7%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회의론이 좀 불거지고 있기도 하고 또 반면에 AMD는 또 인공지능 칩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까지 있었잖아요. 이 실적들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네, 확실히 오늘 이런 상황들이 오늘 처음보다는 이제 저번 주 약간 불거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빅테크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업들이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약간 추진을 하는 입장이고 네. AMD 같은 경우는 그에 맞는 제품을 엄밀히 말하면 설계해 주는 기업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이 설계도를 가지고 제조를 하는 파운드리가 있죠. 그럼 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추진을 하는 기업은 정말 이 기획력 있게 추진을 잘하면 그만큼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이런 게 리스크가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가게를 열었는데 이 가게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맞죠. 근데 이 가게가 어떤 사업 베이스가 없는 섹터라고 한다면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기획안을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기획안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칩이 필요하다. 칩을 만들어달라. 근데 이 칩은 저도 요 정도 BPM이 나오는 성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설계 기업들이 설계를 하는 거죠. 네네. 소자를 뭘 쓰고 원자재를 뭐 쓰고 설계도를 해가지고 이 기업한테 파운드리 기업한테 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 받아가지고 이제 경영을 했겠죠. 네. 근데 그 기대감만큼 부응을 못했을 때 투자부들이 실망을 한 겁니다. 그쵸. 물론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요 정도 피드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망감을 준 거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생각보다 이만큼이나 투자했는데 요 정도 이제 FO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더 이상 요거를 좀 못 쓰겠네? 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심을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네. 이제 MS가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100을 투자해서 100 이상의 수익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해보지 않던 곳이다 보니까 100을 투자했는데 100만큼 못 벌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실적을 내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이하였던 거죠. 그래서 네. 물론 정답은 없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0을 쏟았는데 10도 못 번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MS 같은 경우도 정말 토탈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15% 증가 잘한 겁니다. 네네. 근데 세부적으로 열어보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쪽을 잘했는데 클라우드 사업에 있어서는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기획을 하는 회사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 설계를 하고 만들어주는 기업 보면은 사실 설계하는 기업들은 인건비 빼고는 돈이 안 들다 보니까 많이 남깁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들은 뭐 제조업 기술력이 없다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쉬운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뭐 TSMC도 정말 없었던 부품을 만들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률이 25% 나오고 있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확정 실적지를 발표했지만 사실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는 영업이익률 사실 5%가 안 나왔습니다. 5%가 안 나왔는데 우리가 AI가 정말 필요하대. 근데 이 AI 필요한 HBM이 쓰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그래픽 카드랑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HBM이 일반 낸드 플래시나 DDR5보다 비싼 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쓴 거죠? 이걸 써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투자한 거 대비 소득이 부족하다 보니까 덜컹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 이 기초 체력을 감당하지 않고 뛰다가는 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결과론적인 놈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은별 앵커님 아시겠지만 3월, 4월에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가 정말 미친 듯이 뛰쳐나갈 때 네네. 저는 우리 예적금 다 깨서 사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 당당합니다. 물론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사겠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를 다 팔았는데요. 또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 아이고
20%밖에 안 사셨습니까? 당연히 예적금 깨가지고 집 팔아서 사셔야죠. 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적어도 제가 기존에 매수하셨던 만큼이나 매수하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면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기업들을 물렸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때 사지 않았던 자금으로 다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엎어질 물은 대부분 엎어졌어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AI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스템 반도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엔비디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AI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건데 우리가 이제 한번 인식을 한 거죠. 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대로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죠.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철회할 필요까지는 없고 기대 수익률을 낮추되 다시 나의 투자 전략을 세워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재공략을 해보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도 굉장히 섹터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다른 실적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여전히 업황이 성장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지만 이 목표가를 좀 재조정하신다든지 약간의 좀 재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들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구성할지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더 세부적이나 신중한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HBM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목표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볼까요? 네, 우선 정말 많은 분들이 똑똑하시다 다 알고 계시고 어떤 걸 원한다라는 것까지 다 나왔고 저는 약간 기대치에 부합했다? 저 그렇게 생각할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말했으면은 제가 오히려 뭐라고 했겠죠. 혹시 뭐 투자분들 어떤 투심을 뭐 의식한 발언 같다라고 했는데 크게 부담되지 않게 솔직하게 잘 말한 것 같아요. 뭐 네. HBM 매출이 뭐 1분기 대비해서 증가했고 퀄 테스트 순조롭게 증가를 하고 있고 퀄 테스트 시기도 이제 3분기에 통과할 거고 네. 5세대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전하겠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얘기 할 줄 몰랐는데 휴대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우리가 아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왜 투자자분들께서 똑똑하시냐면 토탈 매출이랑 토탈 영업이익만 안 보십니다. 세부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잠정 실적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확정 실적에서는 메모리 분야랑 뭐 가전, 휴대폰,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하만 실적 이것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예상을 조금 해봤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반도체 매출 분야랑 휴대폰 매출 분야를 딱 봤어요. 근데 우리가 1분기에는 실적이 1조 9천억 정도였죠. 근데 이번에 6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4조가 늘었는데 메모리가 4조가 늘었어요. 그러면은 휴대폰이랑 디스플레이랑 하만이 그대로 있구나? 조금 줄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갤럭시 링 상반기에 했잖아요. 갤럭시 언팩. 맞아요. 정말 이 AI가 탑재되면서 가우스가 탑재되면서 기술력이 와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제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술력이 좋은 거랑 소비로 이어지는 거는 체크를 해봐야 다르죠.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갤럭시 링이 잘 팔렸나? 갤럭시 G 폴드가 잘 팔렸나? 이런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안 팔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이 메모리 이제 휴대폰 사업부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봤는데 잘 못 팔았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매출액가 증가했고 메모리 사업부 증가했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HBM3E랑 4를 퀄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를 해서 판매를 이야기하겠다고 한 부분들을 다 확인했을 때는 우리의 기대치를 좀 부합하는 이야기를 컨퍼런스 콜에서 해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간에서 삼성전자 충분히 조정 나왔고 오늘 가수급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 컨퍼런스 콜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나름 솔직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의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까지 잘 제시를 했다.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주시네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투자 대비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투자를 엄청 한다는 소식들은 저희가 상반기에 이미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좀 이익이 나올 수 있을지 AI주들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대감에 투자가 한번 진행됐는데 그 투자금 대비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이 투자라는 것은 회사 돈은 주주들의 돈이자 창업자들의 돈이지 우리의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보통 우리가 어떤 성장성 있는 섹터가 딱 들어오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향후 영위할 수 있는 시장 규모를 딱 언급해 주잖아요. 뭐 제약 바이오도 뭐 몇십 조 시장이다, 뭐 AI도 몇십 조 시장이다라고 했을 때 네. 이게 정말 달성이 가능한 숫자냐라는 것은 내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조 단위도 굉장히 큰 거다라고 보이는데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900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국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저는 반도체 기업들은 잘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제조업을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뭐 25% 상승했다, 30% 상승했다. 요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데이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종목들이 사실 이 25%, 30% 실적 향상을 보기 이전에 이미 100%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인데 오히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주가가 100% 올라갔는데 실적이 10%밖에 상승이 안 되다 보니까 실망감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오늘 이 AI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흐름을 볼 때 그 섹터랑 종목을 이렇게 찍어드리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많이 안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 AI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절반이라도 움직였으면 제가 뭐 소프트웨어 분야, 뭐 장비 분야, 뭐 팹리스 분야, 소재 분야 이런 것들 다 섹터를 찍어가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몇 종목 제외하고는 다 음봉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거는 장비주가 그나마 빨간불이 많고요. 장비주요. 네, 소프트웨어랑 팹리스는 다 음봉입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음봉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라는 거는 개인 투자분들이 손절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손절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AI 사업을 접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그 네.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분명히 반등 나올 거거든요. 그럼 언제 나오느냐? MS나 이런 구글이 자신들이 만든 챗 GPT를 저희 더 이상 AI 투자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그만 사라 라고 말씀하겠지만 네. 이거 우리가 투자를 해봤는데 조금 부담되네요.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이거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이스트 소프트나 뭐 셀바스 AI나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음봉이 나왔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비주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원래 기본적으로 탄력은 소프트웨어가 강한 편인데 아무래도 하드웨어들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 투자를 잘 못하신 분들께도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보면은 한미반도체랑 네. 뭐 이수페타시스 요 정도를 들 수가 있죠.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음봉이긴 한데 밑꼬리가 달려 있고요. 수급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큼은 아니지만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제 TC본도 관련해서 대장급 위치를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네. 오늘 뭐 유진투자증권이나 다른 증권사에서 2분기 실적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저는 만약에 올 토픽을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갖고 왔는데
저는요 매매를 진짜 못합니다. 분할 매수 잘 못합니다. 라고 하시면은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조금 기대 수익률 좀 높았으면 좋겠고요. 뭐 엔비디아나 뭐 AMD 이렇게 미국 시장까지도 있는 종목들도 뉴스 팔로우를 잘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도 괜찮아 보인다. 거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비 쪽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 HBM 쪽 라인보다는 아무래도 레거시 쪽으로 좀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나요? 상대적으로 그게 안전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게 내부 정보라고 할 수 있죠. 네. 물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이번에 그 애플이 MS 거를 안 쓰고 구글 거를 이제 구글 거 쓴다고 그쵸, 구글을 나온 쓴다고 뉴스가 했죠. 나왔을 때 저는 좀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엔비디아가 좀 끌어주면은 SK하이닉스가 갈 테니까. 근데 이제 댓글에 원래 철천지 원수였다. 근데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쓸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가 음봉일 때는 도움이 안 된 얘기예요. 그 댓글을 쓰신 분이 알고 계시든 안 알고 계시든 음봉이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양봉이면은 우와 진짜 저명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음봉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뒤로 후퇴하는 게 맞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사실이면은 정말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굳건하게 지켜왔던 이 HBM 관련해서 독주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니까. 네. 물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한미반도체도 이 하다 정밀기기한테 이 TC본도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도 네. 아니다. 갭이 3년이 있다라는 것도. 네. 근데 투심은 3년 앞서 있으면은 알았어. 그럼 우린 3년 뒤에 팔게 이렇게 안 지켜주잖아요. 네. 아무리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투심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뷰랑 대응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수급은 괜찮지만 음봉이기 때문에 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3일, 5일, 일주일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픽 종목도 이런 결에서 나올지 궁금한데요. 토픽 종목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원익 IP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에서 전 안정성 측면이에요. 제가 저번에 우리 은배랭커하고 방송할 때 이거 소개해 주셨죠?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에 대한 리뷰를 해드릴 일이 없으면 네. 공격적인 거 말씀드리고 떠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리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해드릴 네.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가 손실로 보유를 하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였을 때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네. 판단됩니다. 이거는 그래요. 삼성전자가 실망을 한번 줬죠. 뭐냐면 우리가 그때 젠스당 CEO가 왔다 갔을 때도 우리는 HBM3랑 HBM3가 통과될 줄 알았어요. 물론 이 SK하이닉스랑 이 HBM3 3나노 공정에 대한 기술력 차이가 3에서 6개월 정도 나는 게 정말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 사이에서는 큰 격차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같은 좀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반도체 전문 커버 애널리스트가 아닌 분들께는 쫓아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실패했죠. 네. 근데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실수한 건 인정했고 천천히 따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네. 외국인과 기관이 이걸 긍정적으로 안 봐줬으면 오늘 원익 IPS 안 들고 오고 한미반도체를 들고 왔겠죠. 네네. 근데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이 컨퍼런스 콜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점을 강하게 기록한 다음에 아직 쌍바닥도 안 만든 그 종목들을 볼까? 아니면 확실하게 박스권 하단부에서 든든한 지지관을 만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종목을 볼까? 요걸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네네. 매매를 못 하신 분들 당연히 원익 IPS를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 투자 인사이트가 다 틀리더라도 손실폭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하반기 영업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분기는 1분기와 더불어서 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원익 IPS가 뭐 2개 분기 정도 적자 나온다고 해서 당장 거래 정지될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삼성전기가 각각 7점
3.7%씩 7.54포인트 지금 네. 갖고 있습니다. 든든한 전반기업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게 네. 오차가 없다면 장비 투자가 진행이 될 거고 네. 그러면 반도체 장비를 투자했을 때 원익 IPS가 그 수혜를 가져갈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 원익 IPS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토픽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코노미 클럽 시간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